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아까 성과가 있었냐, 뭐 그래도 맞는 것도 성과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 금투세 같은 경우에 두 분이 뭐 사실 모르겠어요. 당론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두 분 대표들은 입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조금 뭐 보완하냐, 뭐 완전히 폐지하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뭐 유예해놓고 나중에 보완 논의하자 뭐 이러면 되는 문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합의가 또 안 됐어요. 입장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두 분 다 궁금하네요.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모든 정치 협상의 교과서입니다. 구동존의하고 선의훈환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야 대표도 지금 뭐 십몇 년 만에 만났다는 것, 11년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국민이야 그렇죠. 심지어 우리 정치권 언론도 몽땅 합의해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있고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금투세, 이제 상속세, 종부세 이런 문제가 작년 또 우리 세수 펑크가 56조 아니에요? 금년에도 30조가 나온다는데 자꾸 재정 운운은 문재인 정부 탓하고 부자 감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정체성은 서민 보호 아니에요?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유임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민주정당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현재 우리 민주당의 길은 정권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약간의 좌클릭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도 논의를 해서 뒤로 밀어놨거든요. 25만 원 지급 이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더 소위 쿠킹해서 이제 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금투세 문제에서 민주당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봤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유보하거나 그 좀 더 유연한 태도, 우리 진성준 정책의장은 기존에 우리 합의한 대로 하자.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인데 금투세 부분에서 유예하는 젊은 의원의 입장을 냈거든요.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좋은데, 여기에 결국은 저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죠. 집은 살려면 26년 걸리죠. 그럼 주식이라도 뭔가 돈을 좀 벌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 1,400만 정도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보를 하고 거래세를 좀 인하하는 부분에도 좀 민주당이 좀 전향적일 필요가 있겠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단타거든요, 주식이. 좀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좀 확실히 줘야 되고, 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기금을 주식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막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반대가 어마어마했는데 결국 그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현재 퇴직연금이 한 400조 정도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가서 좀 나중에 연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종합적으로 좀 주식으로서도 뭔가 국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 지금 종부세, 그죠? 상속세, 지금 금투세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정략적인 것보다는 국회 내에 조세 관련된 특위 같은 거를, 독일 같은 건 아예 이거를 계량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계층이 이익이고 불리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하듯이 그런 세금 관련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금투세는
좀 빨리 결론을 민주당이 내면 좋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포텐셜 커스터머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의 고객이 되는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에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3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의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종부세를 내서 나 이제 목포 국회의원 할 테니까 내가 전라남도 4대 부호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주말에 택시를 타면요. 택시 기사님들이 내 얼굴을 아니까 맨 노무현 세금이나 올리고 난리는 기사님. 내가 종부세 내가지고 기사님이 혜택을 보는데 종부세하고 아무 무관한 기사님이 왜 세금 올렸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금투세도 1,400만 원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금투세에 해당 안 되거든요. 한 2%가 된다고.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야 네. 되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나도 금투세를 낼 수 있는 포텐셜 커스터머가 된다. 또 무조건 그래서 세금은 올리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주식시장 활성화나 또 종부세도 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다 해당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 일가구 1주택 뭐 이런 거 상속세도 우리가 높잖아요. 그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자 감세 반대론자인데 종부세도 존재해야 된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잘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제 민주당도 상당한 부분이 우클릭되고 또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수 지사 돌아오지, 김부겸 총리 말하지, 김동연 지사 움직이지,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저하고 식사했는데 데리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뭐 얘기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진화해 나갈 거냐. 결국은 세금은 거긴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부담 중복제로 갈 거냐.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라는 거를 결국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가 됐죠. 지금 불평등 지수가 너무 심하거든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틀림없죠.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조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봐집니다.